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의 돈 흐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또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경제 관련 뉴스들도 살펴보면서 투자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좀 샀긴 하나 거의 전기전자 업종으로 수급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막 평상시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매수하는 수급 주체를 찾아라 한다면 연기금인데, 만일 연기금이 없었더라면 우리 시장은 정말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수급의 생태계가 많이 좀 좋아져서 어느 특정 세력이 시장의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전처럼 투신도 투자할 자금이 있고 또 그리고 보험도 투자할 자금이 있고 또 사모펀드도 투자할 자금이 있어가지고 세력들 간에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또 눈치도 봐갈 수 있으며 또 시장의 가격이 형성될 때 여러 세력들이 경합을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지금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노는 상황에서 마땅하게 저 외국인들을 대적할 상대가 없다면 그냥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ATM 기업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발생시장이 키운다 하더라도 다른 수급 주체들이 없다면 저 외국인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시장밖에 안 되니까 꼭 금융당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정치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경제 관련 뉴스부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뉴스 한 번씩 들어보실 건데요. DLS라고 하는 이 파생 상품이 거의 원금을 다 잃을 정도로 큰 손실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죠.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이 현물보다 파생 상품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품 가입을 하지 않는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또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께서는 은행 가면은 은행에서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지 잘 알고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 원금을 갖다가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은행이면 막연히 원금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특히 어르신들, 부모님들 있잖아요. 뭐 저런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런 금융상품들도 평상시에는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수익을 볼 때는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손해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보호센터라든지 뭐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아니면 가족, 어르신들 중에서 저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예정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도 잃을 수도 있으니 원금을 갖다가 잃으면 안 되는 돈을 투자한다면 아예 투자를 하지 못하게 설득을 하는 게 좋고, 뭐 나는 원금을 잃어도 된다고 하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금리를 일단 내렸어요. 그런데 추가 인하가 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서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또 그리고 OECD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에서 2.9%로 낮춰 잡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뭐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자, 저렇게 되면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으니 뭐 주식시장 망한다고 해서 아니면 자산시장 망한다고 해서 있는 거 다 팔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고 또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 개중에서도 또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이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개중에서는 또 가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테마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또 저게 난리 났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정부에서 밀어줘 가지고요. LCD 치킨 게임이 벌어져서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는가 봅니다.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절대적인 기술 우위에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인력도 많이 빼간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앞으로 중국이 저쪽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겠죠. 우리 반도체 업종, 특히 디스플레이 저런 쪽은 거의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에서 저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런 도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서 다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도 또 우리도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관련 기업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정말로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되길 일단 바라야죠. 자, 우리 시장의 추세를 보면은요, 조금 특이한 업종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고요, 단기적으로. 또 비중 확대인 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 장비 업종이 고점 진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렇게 고점 진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요렇게 올랐다고 고점 진입이라니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일을 하시면 되냐면 세력들이 운송장비 업종을 사실상 2018년도 한 중반부터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운송장비 매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운송장비를 신규로 우리가 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이 운송장비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께서 계속 보유를 하는 관점, 또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주식가가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상승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신규 매수는 이제 끝났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돈 들어온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전기전자 쪽으로 삼성전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나오죠. 시장에서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은 이 중소형주입니다. 특히 여기 플래닛에서 보면은 대형주는 아직 비중 축소로 분석이 됩니다만은 중형주하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테마로 움직일 때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시장이 움직일 때는 대형주가 유리하고요. 아직은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한 그런 빅 이벤트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중소형주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형주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중형주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중형주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고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도 괜찮잖아요. 오늘 산 겁니다. 오늘 상당히 괜찮죠? 예, 중소형주 관심을 좀 가지고 요 노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한번 하셔가지고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도요, 이런 종목들 지금 소형주도 잘 보시면 시장 평균은 저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이 소형주 오늘 매매예요. 이렇게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세력합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덤성덤성 삽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런 종목들은 다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는 게 좋고요. 또 계속 연속적으로 거론이 된다면 그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어제는 빵이었습니다.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이 없었는데 오늘은 4종목이나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요 3종목만 살펴볼게요. 원익 머티리얼즈 한번 보면은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7월 달에 잠시 들어왔다고요. 지금 8월 달에 다시 지금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급이 괜찮고요. 또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이등평균선 수렴해서 다시 가는 지점이라서 지금이 상당히 좋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원익 머티리얼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주가 선도 비중이 크고 또 그리고 연기금도 굉장히 큽니다. 개인들도 여기서는 상당한 세력이 됩니다. 최근 한 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이전에 금융투자도 이렇게 매수를 해뒀고 지금 팝니다만은 투신도 보험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수해 가지고요. 세력값이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한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연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좀 흘러내렸던 것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해서 그렇다. 짧게 매매하니까 그렇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원익 머티리얼즈는 수급적으로 봐도 또 위치상으로 봐도 현재 굉장히 괜찮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유진테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다 이렇게 검색된 종목들은 오늘 돈이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자, 유진테크도 상당히 그림이 좋습니다. 수급도 보면은 약 한 달 반 정도부터 해서 이렇게 세력들도 매수하고 또 주가도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자리로 봐서는요. 지금 당장 접근하기엔 좀 그래요. 지금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원익 머티리얼즈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 이런 차트는 이평선과 일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차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렇죠.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가요. 점점 이격을 좁혀가면서 이제 붙어가지고 다시 조금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전에 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급이 들어오는 요 상승 초기에 발견했다면 상당히 괜찮죠. 이럴 땐 괜찮고 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때 이럴 때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 이런 지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력들이 다시 매수하고 있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지점에서는 일단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서 두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당장 뛰어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 한 달, 두 달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 한 달은 63만 주, 두 달 전에는 57만 주 매수했는데 외국인부터 해서 연기금까지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면 이 종목도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상으로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에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그러니까 요 바닥을 찍고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는 기간이 있고 주가도 차트도 이쁘게 만드는 저런 지점이 참 좋아요. 저런 지점에서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만들었는가 살펴보면 세력들을 쭉 살펴봐야죠. 그래서 보면은 약 한 10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많이 매수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큰데 그보다 더 큰
투신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연기금도 최근 들어오고 있고, 뭐 기관들이 최근 이틀 사이에 굉장히 괜찮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당연히 관심을 봐야죠. 항상 지점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아래쪽으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때 누군가 수급을 장악을 해가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똑같습니다. 요지점도 자세히 보면 바닥을 찍었다가 이런 식, 이게 바닥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을 봤을 때 누군가 물량을 매수한 세력들이 있고요. 요 부분.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으로 다 올라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좀 괜찮은 흐름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근데 저런 종목을 좀 일찍 발견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뒤늦게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발견하면 그때는 들어갈 지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기다려야죠. 이렇게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좁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도 여전히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제가 이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게 조금 급합니다.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뭐 날아갈 때는 정말로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됩니다. 그럼 내일 못 샀다면 그 다음날 사면 되고, 항상 생각하기를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 마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심각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데 주식 투자를 하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자가 가장 마음이 편할 때는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현금 들고 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뭐 그보다 더 기분 좋을 때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팔았는데 내가 팔았을 때가 꼭지일 때고 그 이후에 주가 떨어진다면 남들을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지 몰라도 또 그걸 굉장히 또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을 보유할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급한 마음으로 매수하지 말고요.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급하게 오르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 눌림목이 되었을 때, 또 세력이 어느 정도 매수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 가지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들고 있을 때 그런 물량을 보고서 들어가는 거지, 당장 뭐 이런 종목이 좋다고 해서 내일 당장 매수해야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 정리를 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오늘 몇 종목 있었다 그죠? 또 내일 또 장중에 또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또 그리고 시장의 돈 흐름도 살펴보면서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열심히 주식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상입니다.